안녕하셨습니까? 고교수 약초TV입니다. 오늘은 용안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안육은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이렇게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진정 효능이 있는 약이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온식물은 용안나무의 허씨 껍질, 가종피라고 합니다. 과육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용안나무, 그래서 디모카르푸스 롱간 이런 학명을 가지고 있는데, 자, 디모카르푸스 하면 여기서 디스와 프루트라는 말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디스는 twice를 의미한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두 개인데 성명이 실질적으로 식물의 이 용안나무의 열매 모양하고는 조금 맞지를 않죠. 여기 보면 열매가 어디 두 개씩 달린 것은 아닙니다. 옹기종기 이렇게 많이 달리죠. 처음에 학명을 붙인 그런 학자가, 식물 분류학자가 이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분이 이름을 붙일 때 디모카르푸스라는 이 속명을 맨 처음에 붙인 그런 학자죠. 이분은 물론 이 용안나무의 이름을 붙였지만은 좀 속명을 결정할 때 조금 식물의 형태학적인 특징과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롱간이라는 말은 이 용안이라는 말의 중국어 발음에서 온 것으로 보여지고, 이 열매가 열매 껍질을 이렇게 까보면 용의 눈알처럼 보통 이렇게 반투명한 동그란 구슬 모양의 그런 가실이 나옵니다. 맛은 달고요. 그래서 이것이 용안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이와 같은 용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중국인들의 발음으로부터 저렇게 학명이 붙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여러분들 용안나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은 열대지방의 중국의 남부, 그러니까 광동성이나 광서성, 운남성과 같은 또 열대지방, 말레이시아라든가 이런 열대지방에서 열대지방에서 나는 그런 식물이라서 우리 온대 지방에 사는 우리들로서는 이것을 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홍콩이라든가 이런 여행을 가실 때 이렇게 보면은 요 나무가지째 딱 잘라가지고 과일상에서 요걸 판매합니다. 요걸 띄면은 전부 금방 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뭇가지채 묶어서 과일상에서 판매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우리나라 식당에 나오는 리찌라고 하는 열대 과일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까보면 그 모양이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껍질을 까면 말리면 이와 같은 모양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리찌는 여지육이라 그래서 이 용안은 약으로 쓰지만 여지는 약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냥 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혼동의 여지가 많습니다. 이걸 까면은 이렇게. 그래서 위품으로 여지육이 용안 대신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식약처에서는 그것을 감별하는 그런 방법들을 개발하고 연구 용역을 발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학명은 디모카르푸스 롱간이다. 무한자나무과에 속한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성미 규경을 보면 단맛과 따뜻한 성질이 있고 심과 비경맥으로 규경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자양하고 비위할 때 비장에 규경을 해서 비위를 건실하게 해줍니다. 한방연을 보면 보심, 안심, 역시 심장을 보호해줘서 정신을 안정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심장을 자양해서 정신을 안정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소제목에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한 것이 바로 이 보심, 안심의 효능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 양혈익비라고 하면 이 보혈, 양혈, 혈을 양생하고 익비, 그래서 비장의 기능을 더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위를 좋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보통 용안육을 우리가 임상에서 써보면은요, 밥맛도 좋아지고요, 비위가 좋아집니다. 비위가 허약한 사람들 밥을 잘 못 먹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맨날 배 아프다 그럽니다. 비위척 마르고. 이런 경우에 우리 아들 좀 너무 말라가지고 밥도 안 먹고 맨날 밥 먹으면 배 아프다 그래. 이런 애들 좀 밥 좀 먹게 해주세요. 이럴 때 쓰는 약입니다. 용안육하고, 물론 백출, 복룡, 진피, 용안육 요걸 써야만 아이가 밥도 잘 먹고 살도 통통이 정상적으로 체중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아이들이 맨날 배 아프다 그러니까 간에 서간서근하는, 간은 근을 주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어요. 뭐 이 동영상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방의학에서 간은 근육, 머슬을 주관합니다. 비위는 살을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살이 없는 사람은 이와 같이 용안육이나 백출이나 복룡이나 이런 약들을 써서 적당히 살이 오르도록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저는 비만이라 살을 빼고 싶은데요. 그런 사람은 이런 거 먹지 마세요. 이게 물론 그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이래서 이 정신신경을 안정화시키고 또는 심장을 자양할 목적으로, 심장에 질환이 있어서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서 막 이럴 때 할 수 없이 써야 되죠. 이럴 경우는. 그렇지만 양혈익비하는 효능 속에서 이것은 비위를 건실하게 하면서 적당히, 너무 마른 사람들 살이 퉁퉁이 좀 오를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임상에서도 분명히 그런데 효능을 잘 나타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애가 너무 말라가지고 밥도 안 먹고 속상해 죽겠어요. 이런 어머니한테 쓰는 약 중에 초백출, 복신, 진피, 제가 백출이 아니라 초백출이라 그랬습니다. 어리니까 그건 덮어서 씁니다. 초에서 씁니다. 복룡이 아니라 복신을 씁니다. 말랐기 때문에. 다음에 진피, 원육, 용안육입니다. 용안육을 원육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천마를 쓰면 배 아프다는 소리 안 합니다. 그거 쓰면. 왜 간에 들어가는 약을 썼는데 어떻게 배가 안 아파? 간이 근을 주하기 때문에 복통과 같이 이 평활근의 경련을 잘 멈춰줍니다. 이것이 한방의학의 처방의 묘미입니다. 양약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종합 비타민 드세요라는 말만 할 수밖에 없죠. 한방의학은요, 그냥 다 보약이 아니라 치료약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걸 병이라 할 수 있습니까? 너무 마르고 밥도 안 먹고 배 아프다 그러고 밥 먹으라 그러면 운동장으로 도망가고 이런 애들이 병입니까? 병은 아니지만 비위가 허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약이 곧 치료약이 되는 겁니다. 보약이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 보약이 아니라, 보약은 허약해서 문제가 되는 질환을 치료하는 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용안육, 원육은 정신신경을 안정시키고 심장을 안정시키고 심장 두근반 세근반 하는 것도 잘 안정시켜주고 양혈익비, 보혈도 시켜주면서 비위를 건실하게 해줘서 비위 허약자들한테 오는 소화불량이라든가 식욕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해결할 수 있다. 자, 성분은 폴리페놀릭 컴파운드, 페놀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갈릭 액시드, 콜리라긴이라고 하는 성분이 대표적으로 요 왼쪽에 그림의 구조식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페놀성 물질들이죠. 이런 페놀성 물질들이 갖는 양리의 대표적인 게 항산화 작용입니다. 우리 인체는 유해산소가 ATP를 산생해서 오장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 때 할 수 없이 만들어지는 그런 유해 물질들이 되겠고,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살균 효과가 있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세균이나 이런 것을 죽일 수도 있지만, 우리 세포를 손상시켜 가지고 염증이나 나중에 암을 일으키는 문제가 되기도 하죠. 여하튼 페놀릭 컴파운드들은
그런 항산화 효능들이 있습니다. 자, 러직 엑시드, 요것도 탄닌 계통의 페놀성 물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나머지는 포도당, 서당과 같이 이 단맛을 내는 성분들 당이 들어있고 탈타릭 엑시드 뭐 이런 유기산도 들어 있습니다. 양리를 보면 기억력 증진 작용이 있다. 그래서 메모리 이낸싱에 대한 효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혈압을 강화시켜 줍니다. 스트레스 억제 작용. 이것은 이 용안육이 가지고 있는 보심, 안심이라고 하는 효능에 약효해명하는 연구들이 아닐까 이렇게 봐서 제가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이 콜리라겐이라는 성분은 페놀성 물질이라고 해서 구조식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런 것이 혈압을 잘 조정을 합니다. 마음도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도 억제해 줍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중 증가 작용이 있다. 제가 그래서 비만인 사람들한테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러나 그런 분들이 가슴,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마음이 불안할 경우는 다소간 이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써야 되겠죠. 용안육을. 그 다음에 항균 작용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페놀릭 컴파운드들은 간혹 이와 같이 항균 작용들이 보고됩니다. 예를 들어서 페닐프로파노이드 계열이라든가 대표적으로 이런 데서 항균 작용들이 보고되죠. 대장암 세포 침현 억제 작용, 이것은 대장암을 좀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뇌 허혈 손상 개선 작용 하는 것은 뇌일혈 같은 것을 좀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뇌의 혈액순환을 좋게 해줄 수 있다란 말이죠. 진통작용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혈소판 응집 억제 작용이 있다. 이것은 항혈전 작용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면역 증강작용, 항염작용, 자 이런 것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자, 용안육이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처방으로 귀비탕을 제가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에서는 균약은 용안육이 되겠고 당기 용안육, 초산조인은 산조인을 초한다는 말은 프라이팬에다가 살짝 볶은 걸 말합니다. 특히 이 산조인은 초황한다고 해서 약간 노릇노릇하게만 볶습니다. 이걸 새까맣게 볶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짝만 볶는 것, 초황한다 그럽니다. 원지, 신경안정작용이 있습니다. 인삼도 정신을 안정시킨다는 효능이 있죠. 환기, 인삼환기는 보기제죠. 백출도 보기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혈제, 보기제, 그죠? 보혈제와 보기제, 보기보혈하는 약이 다 들어가 있고, 복신, 이것은 제가 마른 사람들한테 또는 심장이 불안한 사람들한테 안정작용이 있습니다. 물론 비위를 보호하는 작용도 있죠. 마른 사람. 마르지 않은 사람은 복룡을 쓴다 그랬습니다. 복신과 복룡은 뭐 차후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소나무 그루터기의 뿌리 속 땅 밑에서 자라는 균류죠. 그런데 이 뿌리가 관통해서 이렇게 지나간 부분의 덩어리를 복신이라고 합니다. 뿌리가 관통해서 지나간 부분을 복신이라고 해요. 이 복신은 특별히 비위를 보호하는 작용 외에도 심장을 편안하게 하는데 이 약이 쓰입니다. 이 기비탕이 신경 안정 효과가 있는 처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안육이나 복신이나 초산조인이나 원지나 신경 안정작용이 있는 약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기비탕. 이 기비탕은 보양신비한다. 그래서 심장과 비장을 보하고 보기건비, 그죠? 보기작용과 비장을 건실하게 하고 양심안심, 이게 대표적인 효능입니다. 심장을 양생하고 정신을 안정시켜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경 안정제로서 흔히 쓰는데 특히 기가 부족하고 혈이 부족하고 이런 허약자들이 심신이 불안할 때 이 기비탕을 쓰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사려과다, 노상신비, 너무 육체가로하고 너무 신경 많이 쓰고 이런 사람이 건망정충, 자꾸 잊어버리고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방망이질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이럴 때 이 기비탕을 쓸 수가 있다. 자, 현대인들이 굉장히 육체가로하고 신경가로 많이 하죠. 그러면서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할 때도 있죠. 자, 뭐든지 자꾸 잊어버리죠. 이럴 때 귀비탕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처방으로 보면 기혈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신경안정작용이 있는 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용환육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현대 도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탕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